영월군 간부 공무원들 간 갈등이 아르바이트생 갑질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영월군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초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로 산을 찾으시는 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준비 없이 산행에 나섰다 위험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물놀이 중 다슬기를 잡는 것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강이나 냇물에서 다슬기를 잡다 숨지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부받는 물품을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푸드뱅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부 물품 종류와 수혜자도 다양해지면서 지역 내 소외계층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지만 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자료를 보면 8일 춘천과 원주, 홍천 등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으며 화천 32도, 철원 31도 등 영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영동 지역은 더 뜨거워 강릉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기록했고 속초, 고성, 양양 33도, 동해, 삼척 32도 등을 보이며 8일 영동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9일 오후부터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주말에는 맑은 날씨와 함께 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도 땀 흘리며 등산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쾌감, 그 맛에 산을 오른다고들 하시는데 하지만 요즘처럼 더울 때는 자칫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등산객과 함께 헬기로 올라옵니다. 지난 3일 설악산을 오르던 28살 박모 씨가 탈진 증세를 보여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지난 5월에도 강원도 철원의 한 야산에서 다리를 다치고 탈수 증세까지 보인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보시다시피 30도를 넘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더운데 이와 같은 살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요 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땡볕 더위에도 등산객 대부분은 본인의 체력을 과시합니다. 아이 뭐 기본 내가 또 헬스 운동을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정도는 뭐 나도 7대인데 77세인데.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 폭염 속 산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소방에 접수된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 중 30%에 달하는 2,500여 건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일찍 찾아온 올해도 지난 5월과 6월에만 1,400여 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비 없는 무리한 산행이 여름철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을 충분히 가져가야 합니다. 또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일사병 위험이 있는 만큼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많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요. 잦은 휴식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길을 잃거나 개방되지 않은 등산로를 이용하다 조난되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행 전 일기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홀로 산행보다는 단체 산행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구조당국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 또는 안내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다슬기가 제철을 맞아 강가에서는 많은 피서객들이 다슬기 잡이에 한창인데요. 다슬기를 잡으러 강이나 냇물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강에서 한 남성을 물 밖으로 옮깁니다.
영월군 주천면 평창강에서 58살 김모 씨가 강에 빠진 것은 지난 6월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행과 함께 다슬기를 잡던 김 씨가 강을 건너다 넘어지면서 빠져 결국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이전에도 똑같은 사망사고가 났던 곳이라 경고문까지 있었지만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평창 쪽하고 저 버통산 여기 주천세 그랬더니 여기 어린아이 하나. 이에 앞서 지난 6월 14일에는 홍천군 내촌천에서 61살 박모 씨가 다슬기를 잡으려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만만하게 생각하고 물에 들어가기 쉽지만 강바닥에는 이끼가 있어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물살도 세졌는데요. 지금 물이 제 다리춤까지 잠겨 있는데 한 발만 뒤로 가면 제 하반신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속 지형을 잘 모르는 외지인의 경우 이처럼 순식간에 깊은 지점으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8건, 이 가운데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행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려야 되고 내가 어디서 채취를 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야간에는 가급적 다슬기 채취를 삼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공무원 면접 시험장에서 쓰러진 20대 여자 수험생을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 35분쯤 춘천 강원도청 신관 2층 대회실에서 9급 공무원 면접 시험에 응시한 27살 여성 남모 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면접장 위층 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근무 중이던 9급 상황관리사가 즉시 면접장에 내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해당 여성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면서 의식을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최근 영월군 간부 공무원들 간 갈등이 아르바이트생 갑질 논란으로까지 번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강원도 공무원 갑질신고센터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영월군의 초기 대처가 미숙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 한 부서에 근무 중인 A팀장과 B팀장. 업무 처리 방식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던 두 사람은 지난달 말 A팀장이 B팀장의 딸인 C씨를 상대로 일종의 갑질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해당 부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인 C씨는 즉각 영월군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 관계자는 같은 사무실에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지 않느냐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C씨는 주장합니다. 결국 C씨는 지난 1일 강원도 공무원 갑질신고센터에 관련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상급기관인 강원도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영월군 감사팀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B팀장은 영월군이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를 덮게 급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습적인 이런 분위기를 그냥 직원들 간에 사감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섭섭한 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도와달라고 정말 도와달라고 한 거거든요. 죽을 것 같아서. 영월군은 A팀장과 B팀장의 사이를 중재하려 했을 뿐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같은 사무소으니 앞으로도 공공생활을 오래 해야 될 입장이고 아니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해라. 또 바깥으로 나가고 얘기하면 이 위로 나쁘지는 왜 그래 안 좋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몰라. 안 맞아. 결국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갈등을 빚고 있는 A팀장과 B팀장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주 내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만약에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이제 잘못이 있으면 그걸 문책하는 거는 일주일 뒤에 일단 민원이 이제 그 요청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일주일 안에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문제가 손들고 종결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인 우리 물질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그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별도로 이제.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8일 오전 10시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절리 인근에서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던 펜션 투숙객 9명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양양소방서는 계곡 주변 나무에 횡단 로프를 설치해 일가족 9명을 구조하고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양양군 서면 공수절리 계곡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16살 이모군 등 2명이 물살에 떠내려와 다리 밑에 고립됐다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계곡의 깊이가 낮더라도 유속이 빠른 계곡을 건너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자력으로 탈출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의 해외 시장 판로 확대가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농수산식품수출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만과 홍콩, 베트남 등 시장 개척과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 방침을 추진함에 따라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도내 주력 농산물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수출 상품의 고급화를 위해 품질 유지비와 해외 시장 개척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영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전자도서관 강원 이북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모든 초중 고교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강원 이북은 14단계 수준별 전자도서 530여 권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오디오 기능을 통해 원어민 발음을 들을 수 있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독서 퀴즈와 독해 게임 등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춘천시가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춘천시는 8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춘천시 주민자치회와 함께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 임원 선거 시 수기 과정을 거쳐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손쉽게 투표와 설문이 가능합니다. 푸드뱅크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대부분 음식이나 식품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부 물품도 수혜자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나누고 또 기부된 물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재영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양구의 한 푸드뱅크에 이른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립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과 자원봉사자는 곧바로 차에 몸을 싣습니다. 열심히 찾아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양계장. 오늘 낳은 따끈따끈한 달걀을 한가득 담아줍니다. 유기농 계란 한 판의 가격은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얼핏 잡아봐도 수백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이곳에서의 계산은 그저 감사 인사뿐입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국내에 도입된 푸드뱅크는 이처럼 나눔을 통해 이웃을 돕는 민간 사회복지 시스템입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남은 것이나 유통기한이 가까워져 판매가 힘든 음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신선한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먹는 것도 있지만 생활용품도 많고요. 그다음에 의료도 있어요. 우리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주신다 하면 다 받습니다.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나눠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면서 기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매월 2차례에 있는 후원 물품 나눔의 날. 하루 종일 수백 명에게 물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없이 필요합니다. 각지에서 도착한 제품들은 모두 분리한 후에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한 상자씩에 담아냅니다. 직장과 생업을 제쳐두고 참여한 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실제 이제 뿌듯하죠. 힘든 거는 없어요. 즐거워요. 받는 거는 뭐랄까 내 마음의 뿌듯함과 뭐랄까 행복감?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게 되는 수혜자들은 홀몸 노인과 저소득 장애인, 일부 다문화 가정 등 대부분이 사회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지금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어내는 정까지 덤으로 얻어간다며 고마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다들 멀리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이런 하는 날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누는 이들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이웃들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푸드뱅크. 또 올게요. 네. 요즘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푸드뱅크에서 작은 정성을 예금하면 더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두둑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동해시는 8일 정부 추경을 통해 희망근로 지원 사업 추진 예산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실직자와 취약계층, 산불 이재민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시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4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해시를 비롯해 전국 14개 시군구가 희망근로 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8일 동해안 산불 예방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추경 예산 78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임도 신설 보수 사업에 39억 원,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산불 예방 진화대, 산사태 현장 지원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25억 원 등이 배정됩니다. 이와 함께 산불 진화차와 진화 장비 교체 예산으로 14억 원이 배정됩니다. 고성군 거진 지역에서 오랜 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삼진아파트 공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삼진아파트는 지난 1995년 사업 승인 당시 3,8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137세대 규모로 신축 분양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부도와 사업주 변경 등으로 20년 넘게 준공되지 못했습니다. 고성군은 최근 사업 시행사가 토지 관련 소송과 채무 소송에 원만한 협의를 이루면서 건축물 구조안전 진단을 거쳐 재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축은 11층 골조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로 사업 시행사는 추가 층수 공사 없이 오는 12월 준공 후 총 126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양양소방서는 8일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서 거주하는 A씨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A씨의 집에 노후가스와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양양소방서는 매년 한 번씩 지역 내 취약계층 가운데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을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고 우리도 저녁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24도, 속초 25도, 강릉 27도 등 아침에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속초 33도, 강릉 34도로 도 저녁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서 지역 태풍이 소멸되며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겠고 주말 35도까지 오르며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월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도 태풍이 지난 후 휴일까지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걷히며 맑겠고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